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게스트로 왔습니다. 네, 소설가 장강명 선생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강명 선생님께서 쓰신 루포 당선 합격 계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사실 좀 가슴 아팠잖아요. 책 읽으면서. 왜? 역시 네, 업계 너무,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너무 힘들게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그런 대목 저는 이제 웃으면서 읽긴 했습니다만 가슴이 아팠는데 자료 엑셀 파일로 정리해 주시면서 네, 집에 계신 분이 다시는 이런 거 쓰지 마라라고. 정말 이렇게 강 기자님께서도 기획 기사 많이 써보셨을 테니까 어떤 지점은 진짜 꾸역꾸역 밀고 나갔구나 뭐 이런 거 있고. 내 마음 아팠어요. 근데 프레시아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일간지에 있다가 나와서 보니까 이런 책을 쓰니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지면이 제약돼 있잖아요. 지면도 제약돼 있고 마감 시간이라는 것도 참 그래서 정말 내가 원 없이 취재하고 내가 다 아는 내용을 확신을 가지고 모든 비판 논점을 다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써보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10년 정도 꾹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데스크라면 네. 야 이건 뭐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던질 법한 대목에서 딱 장강명 선생님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죠. 이렇게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근거가 있다. 라고 이제 제시하는 식으로. 근데 제가 원래 영미 논픽션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도 좋아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것 중에서도 뭐 말콤 글래드웰이라든가 뭐 빌 브라이슨이라든가 약간 저널리스틱한 네네. 그런 논픽션들 좋아하는데 그런 책들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이쯤에서 이런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라고 네. 하면서 네. 하는 거 꼼꼼하게 취재하고 썼다는 얘기고 제가 원 없이 썼다는 얘기를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를 어느 인터뷰에서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다음번 인터뷰를 하는 기자분이 그 얘기 뭔지 너무 잘 알 것 같다고 그러고 이제 책을 내거나 뭐 기획 기사 같은 것들을 좀 긴 기획 기사 같은 걸 써보면은 네.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야, 이 대목에서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굉장히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겠다라는 대목도 있고요. 이 현장 억지로 찾아갔구나. 네, 이 대목에서는 펜이 안 나가가지고 굉장히 네. 또 고민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고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약간 독자랑 인터랙션하는 책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설은 의외로 독자분들이 그런 거 잘 몰라요. 사실 알기 어려울 것 같고 저는 힘들게 썼지만 읽을 때에는 속도감 있게 읽히는 부분도 있겠고 저는 빨리 썼는데 오히려 거꾸로 빨리 쓴 부분이 나중에 지루하다는 얘기도 들어요. 빨리 쓰니까 그 부분의 밀도가 안 높아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그러니까 장강명 선생님의 개인적인 체험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장강명 선생님께서 어쨌든 지금 한국 소설가 중에서 공모전 시스템의 가장 수혜자라고 얘기를 해도 뭐 네. 일단 그렇고요. 본인의 개인적인 체험도 들어가 있고 또 공채의 달인이잖아요. 근데 뭐 보면은 무슨 뭐 외무고시, 사법시험, 뭐 행정고시 다 패스한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뭐 대기업 공채, 네. 그리고 뭐 언론사 공채, 시험. 그리고 각종 문단 문학상. 공채, 각종 네. 문학상 등등. 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도 있고 또 인터뷰 네. 내용도 정리가 되어서 어쨌든 가감 없이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각종 현장 취재, 설문조사 그리고 문헌조사 네. 등등이 이렇게 잘 스토리텔링으로 엮여가지고 흡입력 있게 쓰인 굉장히 잘 쓰인 루포르타주입니다. 네. 분위기 좋다. 네. 이거는 기자 생활을 오래 하고 작가가 된 사람이 정말 거의 재능 기부하는 심정으로 많은 시간과 공력을 투자해서 쓰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책. JYP가 요약 잘했다. 기자 출신 작가가 재능 기부한 책.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대tta 웃깁니다. 가끔씩.
여기 또 이 장강명 작가의 이 유머 코드도 곳곳에서 빛나고요. 네, 저 유머 코드 칭찬받을 때 정말 기분이 좋은데. 굉장히 심각한 어떤 사회의 부조리 이런 거를 다루는데 곳곳에서 웃음이 또 피식피식 터진다는 거. 좋은 책이었어요. 코드 안 맞는 분한테도 재밌으면 좋겠는데요. 그 유머 코드가. 아니 그리고 그거까지는 뭐 어떻게.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대목인데 나랑 코드가 안 맞을 것 같은 분들 그리고 좀 이 대목에서는 혹시 내가 균형 감각이 없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자기 검열 같은 것들이 네. 중간중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이야기의 보편성을 좀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제가 신문사에서 배웠고 네. 신문사를 안 다녔으면은 배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한국의 논픽션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도 이거를 쓰면서 다른 요즘 나오는 르포르타주들을 국산 르포르타주들을 몇 권 읽었는데 약간 한계가 있죠. 뭐 치열함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맞아요. 이게 어떤 제도권 언론사에서 저널리스트 수업을 받았으면은 이쯤에서 다른 현장을 하나 찾아간다든가 반론을 듣는다든가 어떤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 감각이라도 갖췄을 것 같은 부분을 건너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다루는 감각에 대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 우리나라에서 좋은 논픽션이 잘 안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거 써가지고 보상을 못 받습니다. 네, 그건 안 팔리니까. 네,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인 네.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책을 쓰는데 솔직히 이거 소설 한 권 쓰는 것보다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에세이 한 권 쓰는 것보다는 물론 더 힘들고. 그 루포 쓰는 게 소설에 한 배로 힘이 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소설이 에세이보다 배로 두 배, 힘든 네.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언론사 그만둔 다음에 한 대형 출판사에서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분기에 한 권씩 일본의 이와나미 신서 수준의 오. 얇은 네네. 이 루포르타주 혹은 지식 루포 같은 책을 생산하라. 네. 그러면 우리가 월 100 혹은 200을 통장에 꽂아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걸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3개월에 한 권씩 내려면은 그냥 오로지 그 일만 해야 되는. 그렇죠. 오로지 그 수준인데. 일만 해야 되는 수준인데 한 달에 100만 원 한 달에 준다고요? 100만 원 준다고.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그 르포는 아니고 뭐 이를테면 뭐 요약한 어떤 뭐 책들을 요약한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판 뭐 이런 거는 가능하겠는데요. 어쩌면은 그 편집자는 그런 걸 생각했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뭐 그 즈음에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에 대한 많은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책을 써주기를 바랬을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 엄밀한 의미의 루포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기자 출신들이 르포라는 말에 되게 이렇게 정의가 좀 명확하고 네. 약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좁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르포라기보다는 문화 비평 뭐 이런 그렇죠. 거인데도 이렇게 타이틀이 르포라고 달린 것도 있고 사실 뭐 사회 비평, 문화 비평은 또 경계를 뭐 나누긴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회 현상 같은 거를 이미 기사를 보고 또는 뭐 남의 어떤 인터넷으로 생산된 거를 보고 분석을 해가지고 뭐 나의 의견을 좀 담아가지고 낸다. 뭐 이것도 르포다라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문화 비평 에세이 같은데 싶은 것도 있고. 예, 여기 이제 은근한 자기 자랑과 디스가 지금 섞여 있는 코멘트인데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르포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뭐 자부심인 거죠. 네, 발로 쓰는 게 르포 아니겠느냐 네. 이런 네. 말을 돌려 했습니다. 예. 뭐 약간 재수 없긴 하지만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게 돌려 했는데도 그 재수 없음이 묻어나나요? 그리고 힘드네. 근데 르포라고 그 좁은 의미의 르포라고 하기에는 사실 저자의 의견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르포라는 게 또 저자 의견이 들어가는 그렇죠. 물론 뭐 네네. 들어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게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곳곳에 묻어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소재를 뭐 알고 잡은 건 아니고 잡고 나서 깨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한국 사회의 어떤 일면을 이렇게 횡이든 종이든 한번 쫙 갈라주는 소재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교육제도 뭐 교육제도도 이걸 통해서 인재 볼 수 선발 있고. 시스템 뭐 이런 네. 거니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신분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되게 부정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분사회 중에서 어떤 상속으로 유지되는 신분사회,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내고, 근데 합격이나 당선으로 얻게 되는 신분, 그런 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을 잘 못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잘 고른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론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러니한 결론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네. 이게 이 공채 시스템, 그러니까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엄청나게 기약 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막상 그런 분들이 이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 네. 네,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그 책의 결론하고 별도로 또 이제 지금 시험 응시생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생들이 실제로 준비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있죠. 그리고 또 장강명 선생님께서도 저 역시 그 지금의 시스템을 아니고요. 완전히 부정하는 게 과연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기존의 시스템이 유지되는 선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계시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결론이면서도 저는 이제 약간 좀 뭔가 짠하다 그러죠. 뭔가 원래 그 세상을 뭔가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훌륭한 방법 이런 건 없으니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전 뭐 이 결론 마음에 듭니다. 아마 저의 어떤 보수적 기질하고도 또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늘 혁명보다 개혁 개선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사법고시 존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왜 자꾸 게스트를 몰아가요? 아니요, 뭐 아니 그 의견 얘기한다고 뭐 이렇게 특별히 뭐가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책에서 비교적 그래도 어쨌든 메시지를 명확하게 얘기했죠. 네. 사법고시 존치론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폐지가 됐고요. 그거를 뭐 부활시키는 거에 반대입니다. 그리고 로스쿨 도입 취지도 인정을 하고요. 뭐 제가 사실 책에서 방점을 두는 거는 변호사, 법조인을 어떻게 뽑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법조인들의 서비스 시장, 법률 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계속 불러넣어서 그 사람이 사법시험으로 변호사가 됐든지 변호사 시험으로 변호사가 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실력이 없는 사람이 점점 외곽으로 밀려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그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더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이고요. 제가 지금 그 일부러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계라든지 뭐 의료계도 약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영화계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 두루두루 여러 얘기가 나온다.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일부러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잠깐 광고 하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의 계절 여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선물을 아무한테나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적당한 포만감을 주면서 지방 축적을 막고 요요 현상까지 예방해주는 특별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를 활용한 다이어트인데요. 진짜요? 우유는 혈당 지수가 낮고 단백질과 칼슘의 함량이 높은 음식입니다. 100ml당 60칼로리로 열량도 높지 않아요. 특히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 건강한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 우유 다이어트를 뜻하는 신조어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밀크어트, 2번 화이트어트, 3번 카우어트, 4번 칼슘어트. 힌트. 밀크와 다이어트를 합친 말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나는 이사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팟빵에 댓글 남겨주시고요. 2018년 8월 26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150명을 추첨해서 스타벅스 카페라떼 기프티콘을 2장 보내드립니다. 2장이나요? 그럼 우와. 150명이면 뭐 그냥 뭐 다 드리는 거구만. 청취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열 방식도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9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각 챕터가 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네. 네. 앞쪽은 그 공모전 문학 이야기고 네. 뒤쪽은 다른 얘기. 네. 비슷한 하지만 그러니까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 이것도 아주 괜찮은 방법이고. 아, 그런가요? 그 이게... 뉴요커나 뭐 이런 말콤 글래드웰이나 이런 그런 저 세계적인 친구들이 흔히 쓰는 이런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루키가 이렇게 옛날 얘기했다 요즘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것 예. 그런 느낌도 하루키 주고. 많이 쓰죠. 네, 좋은 배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면서 어떤 독자들은 나는 문학성 준비도 하지 않고 문청도 아닌데 왜 내가 이 책에 굳이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지? 혹은 이 책을 사봐야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방금 JYP가 이야기를 했고 장강명 선생님도 방송 중간중간에 강조를 했듯이 이 책은 장편 소설 공모전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한국 사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에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읽어봐도 굉장히 흥미로운 독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요거를 읽으면 제일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 책이 어떤 분들한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움보다는 위로가 될 것이다. 네.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뭐 정책 당국자가 읽고 참고를 하는 것도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결과 또는 뭐 그런 어떤 공모전의 결과를 자기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나 이 시험 떨어졌고 그래서 나는 루저다. 그런 분들한테 직접적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 시험이 그렇게 정교하지도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가정들 위에 그런 가정 토대로 내놓은 테스트 방식인데 그 가정 자체가 좀 이상한 가정들입니다. 뭐 문학성을 어떤 작품의 문학성을 1번부터 끝번까지 쭉 순서대로 매길 수 있다. 이 가정 자체가 이상한 가정이잖아요. 네. 뭐 근데 그 가정이 있으니까 그 가정이 필요하니까 갖고 와서 이렇게 당선을 시켰는데 나는 계속 공모전에 떨어지는데 나는 작가가 될 자질이 없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그 선발 제도가 구멍들이 있다. 사람 뽑는 것도 대기업 입사 시험도 이러저러한 구멍이 있고 제가 구멍을 여러 개 모아놓고 보니까 나중에는 구멍이 너무 커가지고 쓰는 저도 와 이런 걸로 사람 뽑아도 되나 진지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독자한테 제일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장강명 선생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는 웃음이 나왔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구멍. 네. 대기업 입사 시험 중간에 대기업 입사 시험 언급하면서 공간지각 사자우를 토했어요. 장강명 선생님이. 그거 제일 웃기죠. 네. 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읽어보죠. 여기 저 11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좋다. 역사 공부야 해서 나쁠 거 없다 치고 내가 정말 이해를 못하겠는 건 이런 문제들이다. 정육면체에서 아래 같은 도형을 제거했을 때 나올 수 없는 도형은 종이를 이렇게 접어 구멍을 뚫은 다음에 펼치면 나오는 그림은 그런 문제들이 대기업 필기시험에 버젓이 그것도 꽤 많이 나온다. 시각적 사고, 공간 지각 능력을 평가한다고 한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인가? 주차할 때? 네. 그리고 왜 안 웃어줘? 이미 읽었으니까 안 웃은 거야? 아니 웃기고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 지금 웃길 텐데 그 뒷부분은 또 사자우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서를 사서 또는 인터넷 강의로 또는 비싼 수강료를 내고 학원에 가서 그런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청년들이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특허를 궁리할 때 서울의 청년들은 머릿속으로 색종이를 접거나 돌리거나 오려내는 훈련을 한다. 네. 네. 그리고 이 책이 참 균형 감각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요. 이 155페이지에 가면 이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나 뭐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채 시험 봤으면 붙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한국에선 당연히 떨어졌을 테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 또라이들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본문은 아니고 괄호를 쳐가지고 조그맣게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잠시 한국 기업 처지에서 변명을 하자면 뽑는 이들로서는 또라이들을 걸러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규직 근로자를 한 번 채용하면 그가 또라이라는 이유로 해고하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또라이 한 명이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적어도 정규직 채용에서는 모험을 하기 어렵다. 또라이처럼 보이는 지원자 중에 괴짜 천재가 섞여 있다는 점을 알아도 어쩔 수 없다. 네.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물론 이제 괄호에서 조금 작은 폰트를 사용하긴 했지만 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거 사실 논란의 여지도 있고 뭐 보수 쪽에서 흔히 쓰는 논리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네. 사람을 채용을 해보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한 JYP나 YG가 보기에는 정말 맞는 말이고 맞는 말이고 별표 5개. 정말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또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게 하자라고 주장하기는 또 어렵고 그게 이제 뭐 그렇죠. 결국 네. 노동시장의 무슨 유연성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말로 말할 수 있지만 참 네, 하여튼 어려운 얘기 이렇게 네.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신 걸 보면 하여튼 다양한 견해들이 다 녹아있는 좋은 서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자 지망생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 작가 지망생 말고 긴 기사를 짧은 기사 잘 쓰는 사람이 꼭 긴 기사를 잘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긴 기사 잘 쓰는 사람은 짧은 기사도 잘 쓰걸요. 아 그런가요? 저 강 기자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원고집 100매 200매짜리 기사를 딱 논리적으로 잘 갖춰가지고 쓸 수 있는데 흐름을 갖춰서 그걸 원고지 10장으로 못 쓸 수가 있겠어요? 아 제가 이게 좀 부끄러운데 이거 쓰면서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도 뭐 기사를 아무리 긴 걸 써도 100매짜리 기사를 써본 적은 없거든요. 강 기자님 혹시 써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저는 월간지 같은데 또 기고를 해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좀 긴 걸 써본 적도 있었죠. 그리고 저는 책을 기획 기사를 엮어가지고 책을 한두 권 내봤잖아요. 아 그렇죠. 네네. 그거는 어떤 병렬식 구성으로. 거죠. 네네. 어쨌든 100장짜리 기사 쓰기 쉽지 않죠. 네, 근데 제가 당선 합격 계급을 써 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특히 이제 뭐 종이 신문에서 요구하는 양이 아무리 길어봤자 뭐 원고지 한 30매 넘지 않거든요. 맞아요. 통으로 한 면을 다 써도 한 30매, 25매, 30매 안 돼요. 25매 정도. 네. 네. 그런데 그 길이가 그 형식이 내용을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어떤 제목이 먼저 있어서 독자를 눈길을 끌어야 되고 첫 리드가 뭐가 있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삼각형 구성, 피라미드 두괄식 구성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데 책을 그렇게 쓰지는 못하더라고요. 책 1장에 이 책 핵심 어떤 메시지를 쓰고 2장에 그거를 보론을 하고 뭐 3장에 뭐 반론에 대한 반론을 달고 이런 식으로 쓰진 못하고 책은 책 나름의 리듬이 있어가지고 북저널리즘이라는 게 그 신문 저널리즘이랑 꽤 다르구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쓰면서 약간 독학이랄까 자습이랄까 그런 걸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장강문 선생님 당선 합격 계급을 저는 읽으면서 그 제가 후배들한테 저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고 후배들한테 이제 종종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원고지 5매짜리 기사를 쓰면 5매짜리 고민밖에 못하고 원고지 30매짜리 기사를 쓰면 30매 정도의 고민을 하고 책 한 권을 쓰면 책 한 권 분량의 고민을 하게 된다. 제가 이번에 뼈저리게 그러니까 느꼈네요. 가능하면 책 한 권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취재를 해라. 라는 식의 이런 멋진 얘기를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저한테 했었고 들은 이야기. 네, 들은 이야기예요. 오. 프레시한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책을 쓰는 기자가 한번 돼봐라 라고 저한테 제시를 해줬었고 저도 후배들한테 종종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 장강민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겠지만은 장강명 선생님께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네. 계기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리고 농담처럼 뭐 논픽션 2번 다시 안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 일전에 했지만 사실은 애정이 있고 또 써야죠. 쓸 생각인데. 그래서 제가 그 대목에서 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네. 이거 부담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이 책은 시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제가 책 표사 그러니까 뒷표지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세계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 네.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한다. 시험 한쪽은 지망생들의 세계, 다른 쪽은 합격자들의 세계다. 네. 그런데
합격자들의 세계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합격자들의 세계가 그다지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는 합격자들의 행복하지 않은 세계를 한번 파헤쳐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 내가 또 장강명 선생님한테 해달라고는 못하겠어. 너무 미안했어. 근데 저기 뭐 다들 저희 세 사람이 저자들이고 논픽션 저자들인 셈인데 각각 뭐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 있으세요? 필생의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다음 JYP 지금 아이템이라든가. 그래서 계속 나 때문에 책걸상 계속 하게 됐다고 지금 투덜대잖아요. JYP는 지금 여러 장르의 책 5권 정도가 기획이 되어 있는데 이 책걸상 진행하느라고 다른 사람 책 읽는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 글을 못 쓰고 있습니다. 소설 말고 논픽션 분야 뭐 아이템도 아니면 뭐 공개하실 수 있는 거라도 아니 있으신가요? 공개하긴 좀 그렇고 소설 2편 그리고 논픽션 비슷한 그런 책 2권 그리고 에세이 1권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언제 쓸지 모르겠습니다. 강 기자님은 뭐 논픽션 아이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거의 완성해놓은 논픽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좀 내용도 제목도 있어요. 탈핵의 논리라는. 탈핵의 논리. 탈핵. 해겔인 줄 알고. 탈해겔 논리도 네. 그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그거 너무 어려. 그거 정말 저는 무슨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인가? 뭐 병증법적 아니고 발전은 허구다 뭐 이런 얘기인가? 제가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온 게 이제 에너지 문제였고 뭐 네.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 이런 거였는데 이 정부 들어가지고 자, 그 얘기 또 그만해요. 아니 재밌는데. 아니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이모저모를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는 그런 책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무리만 하면 되는데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와, 자꾸 자신이 없어져요. 그리고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전 너무 신기한 게 제가 그 여쭤본 게 아니 사실은 저도 강 기자님 같은 똑같은 조언을 후배들 만나면 하거든요. 이유는 다른데 책 쓰라고 지금 책 내야 된다고. 저는 심지어 후배 2명을 출판사에 연결을 해줬어요. 그 아이템을 출간할 수 있게 연결도 해주고 신문 저널리즘이 의의나 유용성이랑 별도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망해가고 그렇죠. 있고 망해가고 있죠. 예, 살기 위해서라도 책을 써라. 그리고 북저널리스트가 한국의 어떤 그런 논픽션 저널리스트가 훈련받은 저널리스트 굉장히 드물고 거꾸로 독자 입장에서도 필요한 그런 저자 영역이고 신문 기자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러면서 꼬드기고 있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저도 에너지 문제를 관련해 가지고 논픽션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약간 있었습니다. 저도 한쪽 틀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고 또 한쪽 틀은 전력 수요라는 거. 한국의 어쨌든 전력 산업 에너지 정책이 기업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줬고 세계적으로 전기값 싼 나라가 되면서 어떤 중대형 그런 장치 산업들이 발전을 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또 한편으로는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전 혜택을 보고 있고 이게 마치 변기 같은 존재 아닌가, 수세식 변기 같은 존재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없으면 아쉽고 이것도 한국 사회의 인프라 중에 하나고 네.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 탈핵의 논리가 나오면 책걸상에서 다뤄주나요? 못 다룰 것 같아요. 그래요? 책 이게 뭐라고 해서 훈훈하게 다뤄드릴게요.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책이 나와야 말이죠, 뭐. 그러게요. 네. 네. 자, 이 책을 읽으면 이 책 굉장히 힘들게 썼다라는 얘기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쓰면서 논픽션에 대해 애증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아이템이 있었는데 그래서 에너지는 건들지 마시고, 네. 그건 제 거니까. 뭐 이거 한번 논픽션으로 써보고 싶다는 아이템이 하나 있었는데 포기한 것도 있죠. 네, 어떤 아이템이에요? 저 한국의 존댓말을 르뽀로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난 산다. 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같은 그 애정하는 독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 당선 합격 계급보다 배는 힘든 취재예요. 저는 감 왔습니다. 힘들어요. 아니 지금 뭔가 이렇게 소설도 잘 되고 방송도 나가고 이런 분이 재능 기부 차원에서 한 권 더 써주겠다는데 뭘 하지 말라 그래. 이게 저희 적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접고 이제 다른 아이템을 네, 다른 더 아이템. 제가 더 애정하는 아이템을 쓸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쓸 생각이죠. 보통 그러면 얼마 주기로 한번 목표를 삼은 게 있어요? 딱히 뭐 그렇게 목표 삼은 건 없는데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네, 그 네, 정도. 아유, 하고 5년 있네요. 너무 길어. 월드컵 한 번 할 때마다 한 곳씩 냅시다. 4년에 한 아니. 번씩. 아니 이분이 본인은 지금 소설, 에세이, 뭐 르포를 뭐 한 3대 1대 1? 뭐 이렇게 할까요? 그것도 좋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어쨌든 장강만 선생님 집에 계신 분한테도 허락을 받으려면 당선 합격 계급이 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집에 계신 분은 지금 이 책이 뭐 조금 덜 팔리고 더 팔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엑셀 작업을 왜 나한테 시켰냐 그게 문제거든. 본인이 혼자서 작업하고 고생하는 거는 뭐 안 말릴 거란 말이에요. 저는 엑셀도 엑셀이지만 그 녹취 푸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게, 몇 시간어치 그러게. 녹취를 했는데 이거 막 타자 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거를 집에 계신 높은 분 시켰다고요? 아니요, 그건 제가 했죠. 아, 그런 거 좀 앱 좀 안 나오나요? 그냥 알바생 쓰세요. 프리뷰라고 하는 아니 근데 그런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프리뷰라고 불러요 방송국에서. 그런 녹취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을요? 촬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사운드만 오디오만 이렇게 타이프를 치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일을 그냥 화면 보고 오디오 들으면서 그냥 타이프만 치는 그 아르바이트 일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오, 정말 책걸상 나와가지고 정말 실용적인 도움을 받아가네요. 아니면은 그 제가 저 연락처 알려드릴 네네네. 어떻게 하는지 네,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주십시오. 그 속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빨리 작업 결과물을 줍니다. 단가가 많이 비싼가요? 많이 비싸진 않아요. 이따 네. 끝나고 네. 주십시오. 자, 루퍼가 더 나올 수 있겠네. 루퍼가 더 나올 수 있겠네요. 사실은 아마 이달 중에 책이 한 권 더 나올 예정입니다. 그것도 논픽션이고, 근데 분량은 되게 진짜? 얇아서요. 이야. 어떤 주제로요? 북한 고난의 행군 다뤘습니다. 제목이 팔과 다리의 가격이라고 하고요. 근데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한 160쪽 조금 혹시 넘는 그거 정도고요. 우리에서 오는 전쟁 쓰려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남은 정보들 가지고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대통령 연설할 때 한국 탈북민 한 분 거기서 네네. 기립박수 받으신 분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취재를. 제가 원래 알던 분이고 책을 썼는데 원고를 다 썼는데 그분이 미국 의회에 갔어요. 그걸 이제 편집자랑 저는 갑자기 그분이 이제 세계적 주목을 받은 걸 보고 오라? 뭐 이랬었죠. 그러면 영어판으로 내서 트럼프한테 보내주고 뭐 이러는 겁니까? 트럼프가 트위터에 올려 막 이 책 쿨한데 이러고. 그럼 책 안 팔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시즌 1 때도 탈북민 출신의 저자 한 분 모셔가지고 이야기 나눈 적 있었잖아요. 조난자들. 네, 주승현 박사님. 네. 제가 그 책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우리에서 오는 전쟁 소설 작업을 할 때 주승현 주승현 박사님께서 박사님이, 또 네. 이런저런 도움을 주셨다고. 감수를 해주셨어요. 네. 감수를 해주셨구나. 네. 그분이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예를 들어서 제가 초고에는 뭐 북한군이 수도가 없어가지고 우물을 옛날에 팠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본인이 또 이제 휴전선 근처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요. 네. 그 우리에서 오는 전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에서 오는 전쟁 후편은 안 나옵니까? 후편은 저는 생각이 없고 근데 속편 요청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나 속편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속편 마치 계속 쓸 것 같은 마무리였는데. 프리퀄 요청도 있더라고요. 있죠. 영화사를 통해서 받았고 지금 이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거 영화 개봉은 언제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촬영은 들어갔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별로 그런 거 챙기는 편이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네. 분위기라 가지고 영화가 잘 돼서 흥행이 되면은 당연히 욕심이 생기겠죠. 자, 그거 속편이나 뭐 프리퀄 말고 네, 뭐 장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네, 제가 범죄 소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지금 온 신경이 꽂혀가지고 요즘 그래서 강력계 형사분들 되게 많이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강력계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범인과 형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는 구성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믿고 보는 장강명 소설을 네. 본인이 저는- 쓰면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재밌을 것 같아. 정말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본인이 봐도 재밌어. 이렇게 범죄 소설이 흔히 이제 좀 안 다뤘던 영역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강 기자님도 사회부 하시면서 네, 사건 사고는 많이 쓰셨잖아요, 기사를. 그렇죠. 근데 범인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시지 않으신가요? 잘 모르죠 저는. 네. 거기다가 저는 또 경찰서 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경찰서 출입을 네, 했는데 출입을 하셨잖아요. 기자들이라고 경찰 수사 과정을 아는 게 아니고 사실 사고가 생겼을 때 쓰고 범인 잡혔을 때 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떻게 잡는지는 잘 모르고 저도 모르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모르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죠 보통 그 과정은. 그 경찰 출신 작가들, 외국 작가들이 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그렇죠. 네. 예. 또 한국 경찰만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겠네요. 한국 경찰이 수사가 굉장히 유능하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네, 한국 기대해 주십시오. 경찰에 이거 제가 한국 경찰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 네. 약간 그 리스펙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 삽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 하는 그냥 거. 뭐 이렇게 끈기 있는 끈기 탐문 있는- 이 정도로 하시죠. 그 끈기 삽질이 있는 뭡니까 탐문. 지금? 사실은 제가 쓰는 책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안락의자 탐정들이 무시하는 작업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범인을 다 잡는다는 엘러리 퀸의 극 중에 엘러리 퀸 아버지 얘기가 예. 맞더라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과학 수사가 굉장히 수준이 높고 한국 과학 수사 기술이 높고 CCTV가 또 도시에는 온천지에 깔려 맞아요. 있기 때문에 거의 두 가지로 다 잡는 그- 것 같아요. 그 형사들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를 디스하는 장면 뭐 이런 거 나오겠군요. 좀 들어갈 예정이죠. 책상 앞에 앉아서 말만 하는 음. 자들 뭐 이런 경찰들이 식으로. 많거든 검사보다. 그럼요. 아니 제가 이제 취재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모티브인데 실제로 그것도 뭐 검사 입장도 또 이해가 되는 바 없지 않고요. 자, 그 갑자기 그 떠올랐는데요. 네. 그렇게 계속 글 쓰고 작업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책을 읽으시고 계속 페이스북에 지금 무슨 책을 읽었다라고 짧은 서평을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 이 장강명 작가의 패친들은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예. 그 별표가 이렇게 2개짜리, 3개짜리, 뭐 4개짜리 그리고 드물게 예, 네. 막 5개도 이렇게 네. 나오는데 별표가 아예 없는 책은 네. 그 별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레이팅을 안 한 겁니까? 그냥 간단합니다. 국내 저자 책은 레이팅을 안 하고요. 네. 해외 그런 저자 거예요. 책만 레이팅을 하고 있고요. 그 레이팅도 뭐 결코 작품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뭐 저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권하면 반응이 어떨까 정도로 저는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읽을 때 옆에서 제 아내도 굉장히 다독하거든요. 아내가 그거 뭐 어때? 읽어봐 봐라.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제가 할 답변. 강추면 5개. 그렇죠. 무조건 읽으면 5개, 강추면 4개. 재밌어 3개. 시간 남으면 읽어보든가 2개. 읽지 마 하나. 그렇습니다. 읽지만은 하나가 아니라 그냥 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 할 때 생각에 딱 그렇게 5개만 생각을 해서 하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읽다가 이건 안 읽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접어버리기 안 때문에. 가니까. 네. 근데 그 집필하는 시간과 읽는 시간의 분배가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뭘 앉아서 이렇게 각 잡고 읽을 때가 잘 없어요. 보통 쓰다가 지쳤을 때 누워서 읽든지 아니면은 저는 지하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읽는 양이 꽤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습관을 붙이려고 하는데요. 밤에 이제 혼자 있으면 되게 안 좋은 생각들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했던 거 후회가 되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질시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저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직 굉장히 아직 젊네. 건강하시군요. 네. 야한 생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덜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형님들? 네. 그래서 그런 때 또 뭐 글이 써지는 컨디션도 아니고 할 때
이렇게 그런 잡상에 사람 마음 해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니 그 시간에 책을 읽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밤에 졸릴 때 좀 읽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야. 그 지하철에서 읽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 엘리베이터에서도 책을 읽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안 오지 않나요? 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네네. 타고 있을 때가 아니라 타고 있을 때도 읽죠. 뭐 독서호흡이 뭐 한 엘리베이터가 57층 정도에 사세요? 어떻게 그거를 읽을 그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층층이 설 때 이게 엘리베이터인가 에스컬레이터인가 의심될 때 매우 그렇고 동아일보 혹시 안 가보셨죠? 건물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죠. 아, 동아일보 엘리베이터가 정말 누가 묘사하기로는 살인을 부르는 엘리베이터라고 안 와요? 정말 안 오고요. 왔는데 사람이 차서 못 타는 경우도 있고. 아,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뭔가 잘못 설계돼 있구나. 일단 엘리베이터가 2대밖에 없고. 그 동아일보는 거기 회장님이 뭐 이렇게 회사에 올 때 뭐 여직원들이 서서 박수 치고 이런 거는 없죠? 뭐 지금은 이제 타이틀이 회장이 되셨나? 부회장도 그냥 같이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있고 다들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발 기세니까요. 뭐 오히려 좀 이렇게 유순한 분위기이시고 네. 젊어요. 또 김재호 부회장이 뭐 그리고 그래서 계단으로 걸어가자 뭐 이런 운동 회사에서 많이 벌이고 했었는데 그때부터도 계단으로 걸어가자. 한 계단 오르면 몇 칼로리 빠진다 뭐 그 했는데. 혹시 나중에 진짜 좀 더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얼굴 막 알아보고 그러면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죠.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읽는 거는 약간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막 재수없어 하지 않을까? 아 그런가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책 읽는 게 뭐 대단히 눈길을 끄는 일인가요? 눈길을 끄는 일 같은데. 이제 엘리베이터는 그래요? 호흡이 굉장히 짧기 네. 때문에 읽어봐야 뭐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책을 읽는 경우는 드물긴 하죠. YG는 엘리베이터에서 책 안 읽죠? 저는 너무 재밌는 경우에, 아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 장강명 선생님 우리에서 오는 전쟁 음. 그런 책 같은 경우에는 읽다가 그 다음이 궁금한데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계속 그냥 책에 코를 박고 있죠. 아 근데 저는 하나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주로 전자책으로 읽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휴대폰 보는 줄 알 거예요. 식으로.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책걸상 시즌 2 첫 주에 장강명 작가 모시고 당선 합격 계급이라는 훌륭한 르뽀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의 네. 계획 등등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강명 작가는 책걸상 시즌 1이 1년 6개월 전에 시작할 때도 첫 프로그램에 첫 게스트로 출연을 하셔서 우리에서 오는 전쟁을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찾아서 들어보시고 또 그리고 지금 그 본인 입으로 너무너무 재밌다는 범죄 소설도 네. 나오면 저희가 그냥 부르지는 않고 네. YG랑 JYP가 읽어본 다음에 네. 이거 재밌네 네. 하면은 정중하게 네. 다시 출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제는 재수사라고 붙였습니다. 아니 그냥 그건 장강민 작가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저기 무섭다. 박혜인 선생님 모시고 무섭네.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그것도 드는데요. 나쁘지 않죠. 네네네. 진짜 이렇게 눈앞에서 웃고 있을 때 못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책을 양반이 읽는다면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읽고 좀 재수가 재수가 없더라 약간. 아니 저 근데 지금 처음 알았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책 읽으면 그렇게 재수가 없나요? 아니요.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괜찮은데 네. 이제 TV에 나오는 사람이 저러면 이미지 관리한다고 생각할까 오해할까 봐 그런가? 거죠. 네. 그 최근에 어떤 이제 여성 아이돌 출신의 연기자가 네. 그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 예능 프로그램 나왔는데 막 등산 가고 그다음에 한국 현대사 이제 공부하고 경제 공부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짜여진 네.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그냥 야 하면서 즐겁게 봤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저희 집에 계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적이라고요? 자기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사실 모를 일이잖아. 그럼요. 실제로 그 친구가 진짜 등산 다니고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을 수 있는데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 근데 저는 뭐 아이돌도 아니고 뭐 다른 일이
뭐 없잖아요. 뭐 제가 뭐 어디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뭐 네네네. 네. 제가 잘못했어요. 네. 계속 전자책으로. 네. 주간님도 저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타시면 책 읽으세요. 그러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네네. 되게 할 일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추천합니다. 네, 책걸상 시즌 2 당선 합격 계급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 책걸상으로 하면은 161회고요. 네. 책걸상 시즌 2 161회, 162회고 2회. 네. 그리고 책걸상 시즌 2 첫 회 두 번째 회를 장강명 작가를 모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